1장. 평범한 집, 평범한 아침. 조선 어느 고을의 가을. 황금빛으로 물들던 들녘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항상 빗질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장독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된장 익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지붕 위로는 가끔 참새떼가 앉았다 날아가곤 했고 바람이 불면 처마 끝 풍경이 낮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집에는 미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3.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눈. 웃을 때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멀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쁘장하고 얌전한 여인이지. 남편 복은 있는 모양이야. 남편은 강수였습니다. 나이는 31. 어깨가 넓고 말이 많지 않으며 일을 성실히 한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사내였습니다. 고개를 잘 숙이고 먼저 나서서 일을 돕고 굵고 낮은 목소리로 예 어르신하고 대답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 집은 참 무탈해 보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집은 별 탈 없이 잘 사는 집이지. 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벼락 안쪽의 일들은 담벼락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2장. 없어진 여인. 그건 아주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고 안개가 마당에 낮게 깔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던 그런 아침. 이웃에 사는 순례가 미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 빌려간 바느질 도구를 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순례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나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마당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제 미정이 입었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개어서 걸어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벗어 걸쳐놓은 것처럼. 신발도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도 묻지 않은 어젯밤 그대로의 신발이. 빛도 경대 위에 있었고 머리에 꽂는 비녀도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다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만 남겨지고 사람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수 씨, 강수 씨. 강수는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없어요. 강수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례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3장. 수색.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피고 집 주변을 뒤지고 근처 산길을 오르고 개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도 폐가 근처도 논둑 끝자락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소리도 답도. 사람 하나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강수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색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라진 아내를 찾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그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이름을 부를 때도 어딘가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색이 끝나갈 무렵 마을 어른 하나가 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점이 없었소? 강수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다시 물었습니다.
신발도 짐도 없이.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균열.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번졌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은 물보다 빠릅니다. 낮에 시장에서 오가던 말이 밤에는 집집마다 들어가 앉습니다. 강수 이상하지 않소? 찾는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 안 되지 않소? 신발도 두고 옷도 두고 나갔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다 짐도 없었다잖소.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국밥을 팔던 노파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들었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에서 소리가 났소. 사람이 뭔가를 끄는 것 같은 소리. 밤이 깊어서야 끝났소. 노파는 그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 누워 있었는데 분명히 들렸소. 처음에는 그냥 잠결에 들은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노파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잇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었으니까요. 5장. 첫 번째 조사.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강수는 불려갔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정리하듯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에 있었소?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소? 예.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것은 언제요? 밤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아내와 다툰 일은 없었소? 강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관리는 붓을 내려놓고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다루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대답하거나 너무 느리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강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확히 적당한 간격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연습한 것처럼. 관리는 그날 일을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소. 그런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소. 6장. 집의 비밀. 관리들은 며칠 뒤 집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미정의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두 번째에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 바닥에 흙이 살짝 긁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처럼 일정한 간격도 아니고 끌린 것처럼 길고 얕은 자국이었습니다. 방문 쪽에서 바깥 마당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방과 마루 사이 문지방 근처에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딪힌 것처럼 살짝 긁혀 있는 자리. 나무가 얕게 파여 있었는데 오래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가구도 이상했습니다. 장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먼지 자국을 보면 원래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옆으로 밀었다가 다시 밀어넣은 흔적. 그날 밤 무언가가 이 방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7장. 2달. 조선에서 증거 없는 의심은 의심으로 끝납니다. 강수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확실한 단서도 없고 결정적인 증인도 없었습니다. 노파의 말은 심증이 되었지만 물증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미정의 이름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새로운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사라진 여인의 이야기는 서서히 과거의 이야기로 밀려났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시장에 나가고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지만 강수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8장. 돌아온 사람. 이웃 고을의 길가에서 한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행색은 형편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거의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터지고 굳어 있었으며 손목과 다리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그 눈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음식을 줘도 먹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고을의 관리가 이 여인을 보살피며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2달 전 사라진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9장. 충격. 소식은 빠르게 원래 고을로 전해졌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아있었다고? 2달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관리들도 이웃들도 시장의 상인들도 모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리고 모든 시선이 다시 강수에게 쏠렸습니다. 그 소식이 강수에게 전해지던 날 순례는 옆에 있었습니다. 강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잠깐 한 가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꼈습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 10장. 문 앞에서 미정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몇몇은 말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미정은 그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집,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의 방이 있고 자신의 신발이 있고 자신의 빚과 비녀가 있는 집. 그녀는 문 앞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이제 돌아왔잖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11장. 깨어나는 기억. 미정은 관아 근처 빈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여도 기계처럼 삼켰고 눈은 항상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미정이 처음으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관리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날 밤 강수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었소.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이 달았습니다. 달았다고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짠맛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달고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관리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기억이 없소.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강수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다음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2장. 약의 정체. 관리들은 그 집 부엌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약재 쪽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재가 있었습니다. 색깔이 짙고 냄새가 쓰고 단 것이 섞인 특이한 향이었습니다. 그 약재는 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원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먹이면 잠이 듭니다. 어느 정도요? 적은 양이면 깊은 잠. 많은 양이면 며칠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진 않소. 죽이려고 쓰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먹이면 몸이 상합니다. 관리는 보자기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13장. 두 번째 조사.
강수는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조사 때는 추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관리는 테이블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소? 강수는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 집 부엌에서 나왔소.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고 했소. 달고 쓴맛이. 이 약재가 음식에 들어갔다면 그런 맛이 날 수 있소. 그리고 아내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소. 먼 곳에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관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이오. 그리고 관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의 두 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14장. 무너짐. 한동안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가는 느낌이 들 때 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했소? 사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관리가 조용히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강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느리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려 했습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과. 관리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알 것 없습니다. 알아야 하오.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 없음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15장. 계획. 강수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안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 죽이면 죄가 되지만 사라지면 달랐습니다. 스스로 도망간 여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인. 그렇게 되면 강수는 피해자가 됩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약을 구해두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장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날 밤 저녁 밥상에 넣었습니다. 미정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수는 그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오래 걸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 곳에 그녀를 내려놓고 강수는 돌아왔습니다. 16장. 살아남음. 미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졌을 때 그녀는 낯선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남아 있었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었습니다. 손이 긁히고 무릎이 찢어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물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습니다. 강수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살고 싶은 사람인지를. 17장. 마지막 말. 조사가 끝난 날 저녁. 미정은 관리를 만났습니다. 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떠나려 한 것이오? 미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수에게서요? 예. 관리가 더 묻지 않아도 그 눈빛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함께 떠나려 했던 다른 사람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이었고 미정에게 처음으로 그 집에서 나오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강수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벼락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담벼락 안쪽의 미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죽여서가 아니라 지워서. 18장. 처벌과 끝. 강수는 형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눈을 피했습니다. 미정은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다가 어느 해 가을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귀신 집이야. 하지만 그 집에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집안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사라져갔다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왔던 이야기. 에필로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말했습니다. 사라진 여인의 이야기. 하지만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그 고을에서 실제로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 안에서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정이 돌아왔을 때 그제야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은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미정은 잠시 바람을 느끼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의 진짜 무게가 무엇인지. 그것은 아직도 그 고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어느 가을, 한 여인이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척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